배우고 싶은 거. 요 체험교실 하나 드릴래요? 네. 1분 꾸지람 들어갑니다. 애 키우기 어때요? 다 키웠죠? 오케이. 키우기 어떻던가요? 만만해요? 있는 분인데요. 있는 분들은 있는 분 우리 주세요. 저는 있잖아요. 가깝게 다 주세요. 예, 가져가시고요. 자, 이 1분 꾸지람은 제가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둘째가 제 처음에 아동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랬는데서에도 불구하고 큰애는 여시게 했고 둘째가 무신애가 태어나니까 애를 토닥토닥 혼내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애를 혼내는 거는 잘 되라고 혼냈겠죠, 그죠? 그러면 애도 좋아야 되고 내 처도 좋아야 되는데 나중에 둘이 붙잡고 울더라고. 그래서 내 처가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는 않네. 그리고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아이를 홈을 내지 하는 게 정말 고민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아동교육 원리 잡았습니다. 시지다, 몬테소리부터 해서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내 아이 인생이 걸렸으니까. 제 처하고 제 애가 토닥거리며 싸우는 걸 보면 제가 안 좋잖아요. 되게 애 때문에 싸우잖아요. 제 처도 나빠지고 저도 그 아이도 나빠진다면 부모 아이들은 20살 넘으면 완전 독립체로 가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독립하고 사회를 살아가야 될 제대로 된 가치관을 못 심어준다면 부모 역할이 도대체 무슨 거예요? 반명이 주는 것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는 게 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다 보고 유럽 다 봤는데 일본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제 아이 키우고 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것도 먼저 말씀드리고 올게요. 애 키우기 힘들죠? 정말 힘들죠? 힘들죠? 모두가 다 고민할게요. 우리 어머니도 고민했고. 근데 아이하고 어른 부모와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봐야 돼. 그 아이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 때만 해도 벽에다가 사진 이쁜 거 갖다 붙입니다. 우리 때 장동건이가 어디 있었던가? 없어졌는 장동건이부터 시작해서 쭉 갖다 붙이고 생판 듣도 안 하던 사계의 비발디의 봄 이런 거 붙습니다. 나 봄밖에 몰라. 뭐 태시나 이런 거 듣도 안 해요. 그런 거 잘 듣다가도 뭐 호박차 이런 거 듣다가도 절대 다 끌어버리고 이래 커피도 안 먹지 또 이래 하면서 비발디의 봄만 들어요. 또 뭐 트로이메라 이런 거 듣습니다. 또 그다음에 뭐 태교 막 이런 걸 들어.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걸 꿈꾸죠. 참 아이가 나오기를. 그러니까 부모는 어떤 아이를 꾸요? 건강하고 똑똑하고 공명정대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 헌신봉사하는 참 큰 애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죠. 저만 그렇나? 다들은 그래 안 해도 다 그래를 태어났어요. 근데 애는 딱 태어나면 애는 어떨까? 우리 엄마 공부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통장에 한 10억 정도 넣어주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해주고 그 다음에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는 그런 부모를 바랄까 안 바랄까? 그런 조합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어요? 미친거잖아. 시작부터가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이건 뭐예요? 개인의 훌륭한 인격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그 첫애 잉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얘가 태어나는 날 무렵에 제가 어떤 이야기 했냐면 제 차한테 2주를 너무나 고민스러웠대요. 얘 눈을 쳐다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과연 아버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부모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새로운 생명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를 너무 고민스러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우리 아동학도 보고 뭐도 보고 막 2주 정도는 막 미치겠이 책을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이한테 정말로 내가 뭘 가르쳐줘요? 지금 자식들한테 저는 딴 거는 몰라도 정말 제가 자신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둘이. 얘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이건 정말 자신합니다. 그것만큼. 근데 여기 우리 계신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내 삶의 방향으로 가지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겠다 자신있게 하셨다는 분. 아 여기 말고 저 딴 데 몇 프로 있을 것 같아요. 저 동네 여러 다 된다고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아이 없었습니다. 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를 갈 거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해서 애 태어나기 2, 3일 전에 병원 예약 다 해놓고 제가 제 차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차한테 무슨 소리 안 하면 여보 우리 좀 있으면 애가 태어난다. 근데 몇 가지만 우리 서로 지키자. 애를 서로 헤어지는 연습을 하자. 되게 보면 부모하고 정을 못 끊어서 문제가 되더라. 결혼하고도 그 사이에 끼어들더라. 그래서 헤어지는 연습을 하는데
정자 남자가 당신하고 내 몸에서 나와서 아이가 잉태가 되고 애가 태어나면 당신 몸에서 헤어진다. 유치원 갈 때 또 서서히 정을 끊고 곧 중학교 갈 때, 초등학교 갈 때 정을 끊고 20살 넘으면 완전 독립체로 키우자. 정을 끊어야 사랑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을 끊어야 사랑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애정이라고 이제 애정을 쓰더라고요. 애정의 관계를 가더라고요. 요걸 하나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있을 거다.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있을 때는 싸우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아이가 있으면 싸움의 기술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싸우되 그날 일로 가지고 눈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존댓말로 싸우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저처가 와가지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지. 저가 여보 이야기 좀 해요. 쓱 딱 내서 오잖아. 그리고 나는 뭐요? 여보 싸울 준비 안 됐어요. 좀 이따 오세요. 지금 승질나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더 승질나게 하느냐고. 여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넙니다. 당신이 속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에 칼날을 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이따 싸웁시다. 왔다 갔다 하죠. 저는 이렇게 싸웠어요. 거기 1분까지 눈을 마주보고 그날 일로만 싸운다. 부부지간에 되게 싸우면 어디까지 가요? 너 집에서 그걸 배웠니? 나와야 안 나와요? 요게 걸리죠? 요거 해야 되는데 지금 하면 네가 안 될까?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부부가 아닌 거지 사실. 그래서 제가 부부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나왔던 게 1분 부지런입니다. 자, 1분 부지런은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저희들 공부해서 책을 한 번씩 다 보시고요. 몇 명 그룹핑해서 책을 가서 스타디를 한번 해보세요. 너무 쉽습니다. 같이 지구당의 중심을 공부하시고 PT 자료 다 넘겨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금 숙달이 되면 강의 연습도 한번 하시고 제가 와서 이제 강의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요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야? 잠깐만요. 됐나요? 이거는 아까부터 계속 봤던 거니까. 응? 네, 됐나요? 자, 1분 꾸준하면 목표 넣어볼게요. 이 책 그대로 갑니다. 자, 우리는 아이를 꾸짖는 이유가 왜 꾸짖어요? 잘 되라고? 막연하게? 뭐가 잘 되는 거지? 정말로 나이가 물어보고 싶어? 뭐가 잘 되는 거야? 우리 시집 잘 갔어. 뭐가 잘 간 거야? 아이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가정 경영. 결혼할 때 가정 경영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세요. 나는 내 가정을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안 하죠. 우리 그 사촌 동생이 그 깡패 같은 놈이 하나 있어요. 정말 깡패 중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 애를 괴롭혀가지고 사건 나가서 중퇴하고 깡패가 됐어요. 다 깡패요. 뭐 덩치도 이렇습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나 하면 태어나기를 왜 하니까 나 오늘부터 개장사 할 거야. 왜 하니까 오토바이 뒤에다 개통 싣고 왔다 갔다 하면 사고 이거래요. 야, 너 지금 개장사에서 뭐 되겠나 하니까 형 내 말 들어봐봐. 개를 암놈 충놈 2마리 사가지고 교배를 시키면 6개월 있으면 새끼가 태어날 거야. 이걸 내가 이 집에다 마음을 쳐가지고 키워가지고 몇 달 키워서 팔을 또 교배를 시키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개 농장을 차려가지고 식당을 할 거야. 근데 지금 김서서 보시는 게 2개 합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 개 키우는데 개를 키워도 언제 잿대고 언제 이기고 언제 갖다 팔 거 계획 세우죠. 지금 개 키우는데 계획 세워야 안 되거든. 그래 우리 뭐야 지금? 우리 지금 뭐냐고? 우리 고등교육 받았잖아 지금. 개를 한 마리 키우더라도 언제 젖을 떼고 언제 내다 놓고 언제 팔고 언제 교육시키고 되어 있죠. 우리는 학교 보내는 거 외에는 뭐 고민을 해야 안 해. 학교 가서 성적 떨어지는 것만 가지고 이 새끼 내가 너 때문에 지금 놀고 싶고 나도 학원 가네 뭐 하는 짓이냐고 학원 끊으라고 해놔놓고 애가 좋다 하지 속으로. 근데 그 다음에 학원 또 보내잖아. 왜? 직장 나가야 되니까. 학원 오면 또 갈 데도 없잖아. 계속 결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최소한 내가 아이와 같이 있든 같이 있지 않든 같이 있다고 내가 아이를 잘 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보면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같이 안 있어줘서. 대그런 이야기 하죠. 부부도 싸우는 게 뭐예요? 여보 같이 안 있어줘서 이런 이야기 하죠. 방학 때 애하고 같이 있으면 싸우는 거야 안 싸우는 거야? 그럼 같이 있는 게 맞아 안 맞아? 같이 있으면서 내 핸드폰 게임 하잖아. 카톡 하잖아. 같이 있는 게 아니지. 딴 데 가 있는 거야.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느껴요, 못 느껴요? 아니지, 엄마는 몸뚱이만 여기고 아는 거지. 1초 1분이라도 엄마가 진정으로 존재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실제의 사랑으로 존재한다면 아이가 나만 진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뭐예요? 뭐지? 그 블록 깨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공짜 게임만. 왜 나한테 안 보내주냐고, 빨리 보내라, 나도 보내고. 이건 뭐냐고? 아니죠. 위대한 인간을 내가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애 하나 만드는데 솔직히 물어볼까요? 애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내 애가, 집에 있는 애가 내 애 맞아요? 자기 애 맞아요? 진짜 맞아요? 저번에 저 학교 가서 우리 가는 오빠 막 소리 지르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 그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아. 우리 자궁은, 자, 수돗물을, 내가 수도를 틀어, 수돗물이 나오죠? 물이 나오지. 그래, 이 물은 수도 꼭지가 만들었을까요? 수도 파이프가 만들어요? 그 수은지가 만들어? 빗물이 만들어요? 수돗물도 온 우주가 만들지. 꼭지는 통로였지. 애가 내 자궁을 빌어서 나갔다고 내 애예요. 온 우주가 만든 위대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생명을 누가 놓고 물질을 보지 마라. 위대한 생명이 네 자궁을 빌어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체 인간이 아니란 얘기지. 위대한 본질 가치가 내 몸을 빌어서 나가는 뿐인데 우리는 걔를 못 보고 뭐야? 너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안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제가 뭐 해놓은 모든 이야기들 어디 나와요? 생명 철학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1분 구제라면 네가 나빠요가 아니라 너한테 위대한 있어요를 끄집어내는 작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 소양이 되는 거지. 엄마가 훌륭해지자. 아이가 당연히 훌륭해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는 아직 미숙하니까 부모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야 된다. 내가 애를 때리든 꼬집든 쫓아내든 아이는 뭘 느껴야지 돼.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있다 라고 느끼게 만들어야지 돼.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는 미숙하니까 언제든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애가 다 알면 어른이지. 모르니까 애지. 근데 애는 뭐요? 먼저 배운 스승, 먼저 배운 성각자, 먼저 배운 스승 부모한테 삶의 가치관을 배우라고 가정교육을 하는 거예요. 나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애를 데리고 갔는데 애가 백화점에 갔는데 장난감 사달라고 막 떼굴떼굴 불러. 얘가 너 집에 있는 거다 안 된다고 해도 이거 사달라고 치면 막 울잖아. 가서 때리 패도 안 되고 찍어도 안 되고. 그러고서 나중에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 아이고 쟤 때문에 사줬다. 쟤 마음 편하라고 사줬다. 그게 맞을까요? 아니요. 지 마음 편하라고 사줬다. 지켜볼 힘이 없으니까. 안 사주려면 처음부터 안 사주던지 개인에서 성질 돋가가지고 싸우게 만들어놓고 사주느냐고. 그리고 핑계는 뭐라고 해? 쟤 때문에 사줬다고. 웃기지 말아하세요. 지가 지켜볼 힘이 없으니까 지 편하려고 사줘놓고 남편하고도 똑같지 않던가요? 우리 이렇게 가는 거야. 본질은 뭐 지켜볼 힘이 없게 설사 안 좋더라도 항상 좋은 것이 나온다고 믿음이 있다면 뭐요? 지켜볼 힘이 있는 거죠. 데카르트 엄마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저런 건 안 되는데 누구 닮아서 그렇지? 그 집 종자가 다 그렇다고. 대기 재우는 돌아가신 시아버지까지 가고 이게 뭐냐고 지금. 그런 종자 따지면 내 종자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능한 사회 구성원을 만들자.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아납니다. 이걸 누가 해? 가정에서 엄마가 해야지. 누가 해요? 누가? 근데 엄마들이 이런 걸 한 번이라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 자마생길까 맞지? 저 인간이 저 화상이 그대로 나는 은어만 순화해가지고 이 인간이 딱 은어만 순화해. 은어만 오상한처럼 아주 교묘하게 뒤통수 딱 때리네. 이야 이거 사지 말자고 최소한 파도만 들어서. 그래서 아이를 훈육하는 거는 아이가 항상 부모한테 보호받고 있다. 내 엄마 내 아버지는 항상 보호의 울타리가 되더라. 내가 소원을 낼 때까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조건 정을 끊어야 돼. 냉정하게 끊어야 얘가 세상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 전에까지 오 가치관이 있어야 얘가 세상을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대학 가도 아침에 전화해서 깨워줘야 되고 시간표도 짜줘야 되고 직장 가면 잡설해야 되고 여자친구들이 보면 집에 잘 사니 못 사니 직장 좋으니 안 좋으니 결혼하면 또 혹시 또 아들이 그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고 있으면 이 새끼 어쩌고 저쩌고 냉장고 문 열어보고. 그래서 교육은 올바른 교육,
배우고 안 배우고 관계없어요. 지혜예요, 지혜. 무한 지혜랬잖아요. 지식하고 지혜는 다른 거예요. 무한 지혜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거를 바꾸면 되는 거야. 그거를 가르치게 만들고 유능한 사회 구성으로 가자. 그래야 우리나라가 인류의 지주국이 되겠다. 누구 손에서? 여기 계신 여기 손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요거 이거는 이야기하겠는데 선거 어린이집 폭행 사건 터졌을 때 제가 이걸 들고 이 책을 그때 온것만 나왔어요. 국회의원 몇 분 만나고 교육부로 내려갔었습니다. 당신들 대책이 뭐 있느냐? 우리나라 지금 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무슨 대책이 있나 물어보니까 CCTV 달자. 그 다음에 뭐 관리감독 잘하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잘하자. 자, 여기 CCTV 달았어. 여기 학생들이. 내가 집에서 손 박았는데 애들 CCTV 하나 보고 있어. 애가 카메라에 찾아 비치면 화분에 저 유치원에 전화하고 우리 애 어디 갔어? 이야기할 거야 안 할 거야? 애 얼굴에 발이 묵다고 묻어 있으면 선생님 밥 좀 떼주세요 하겠지. 배워보세요. 이런 거 하나 못 만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아까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1분 구제람은 사랑을 갖고 있고요. 보살핌을 갖고 있다. 그다음 정리가 되고 어떤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다. 할아버지가 되든 이웃집 아저씨가 되든 누구든지 따라하기만 되는 매교화 작업을 제가 시켜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스스로 위대함을 깨닫고 생활에 바로 적용이 되더라. 요거는 일본에서 다쿠마 다케노시라는 아동학자가 만든 건데 짧게 나온 거는 제가 20년 하면서 이제 크게 했는 거요. 그 책은 지금 찾아와도 없습니다. 그거 제 책 보면 돼요. 전쟁 후에 일본에 부모 없는 고아들이 너무 많아서 위탁 시설에 갔는데 키우기 힘들었겠죠.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개발했던 방법이에요. 근데 너무나 탁월합니다. 정말 탁월해요. 그래서 1분 구제람 효과는 아이는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더라. 위대성을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 이 책에 다 있습니다. 행동이 스스로 변하게 되더라. 왜 칭찬하니까? 말은 꾸지람이지만 칭찬에 들어져 있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날 그 일산 거기에서 또 텔레비 촬영을 했어요. TV에 촬영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갈 겁니다. 그 T 브레드밴드하고 SK 이런 쪽으로 그 지역 방송 아닌데 케이블 방송 쪽에 나갈 거예요. 거기는 1분 꾸지람이 좀 무겁다 해서 1분 쓰다듬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쓰다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전국민 대상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저하고 같이 하시면 정말 감사하고. 자기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온가는 아이가 인식하게 돼요. 그 다음에 부모가 훌륭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 제천에 계신 우리 그 교수님, 애가 요번에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되는구나. 무심해. 초등학교 1학년 된 애를 요걸 가지고 1분 구제를 했더니만은 얘가 하는 소리가 엄마가 울어도 돼 하더래. 그래 왜 하니까 얘가 막 눈물 흘리더래. 너 왜 우리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어요. 그대로 막 때렸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도 지금 태국에 계신 우리 그 박세희 교수님도 애를 자기도 모르게 저한테 그 배우고 그날 밤에 가서 이거 한번 해야지 가서 애를 보니까 애들도 안 싸우더래. 꼭 참고 있었어. 써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가서 애가 너무 좋아졌는데 며칠 있다 자기도 모르게 애를 한 대 때렸대. 근데 애가 하는 소리가 울면서 엄마는 1분 꾸지라고 하면 되지 왜 때려요? 엄마 수양 프로그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적절한 행위와 올바른 가치관 위에 서게 되더라. 나의 세상관 가치관이 올바르게 아이한테 그대로 투사가 되더라. 이러면 아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공부 잘하라 말아갈 필요가 없는 거야. 저절로 잘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의 장점을 찾게 되더라. 그 다음에 화가 왜 화가 나는지 소통의 기술, 그 다음에 인식에 감동하게 되더라. 이렇게 되구나. 이거 나오네. 이거 그 교수님이 만들어줬거든. PT를요. 이거. 자, 화를 왜 낼까? 우리 화 가끔 화나죠. 왜 화를 내요? 우리 왜 화나는지도 모르고 화를 내지. 꼬라지가 팍 나오죠. 그 참아야지 했는데도 보면 탁 튀어나오죠. 왜 화를 낼까? 왜 화낼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 화를 냅니다. 위대한 인간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 내가 위대성을 알면 조금만 기다리면 위대성이 나오는 걸 알아. 근데 그 모습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요. 인간은 원래 위대한데 그 모습에 속아서 그렇더라.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인간의 본질을 모른다. 몇 년 전에 가수 타블로가 IQ 테스트를 했는데 5분 만에 20문제를 풀어야 될 거를 쟤는 1분도 안 써서 다 풀었습니다. IQ가 여기 조금 높게 나왔어요. 170 정도 돼요. 영재 정도. 이거 안 보여줘야 되는 게 똑같이고. 자.
전 세계 IQ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봐도 모르죠. 괴테는 210이에요. 측정 불가입니다. 200은 측정 불가예요. 아인슈타인은 18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2가 책에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 증거니 내 얼굴 보고 내 눈을 맞춰야 돼. 지금. 그래야 소통이 되지. 자, 책은 다 그랬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205 정도 돼요. 존 스튜어트 민 이런 사람이 그 정도 되고요. 200 넘으면 모든 면에 천재예요. 감히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IQ 그 최고가 210이라 칩시다. 괴테. 그러면 나머지 70억 인구를 209라고 칩시다. 모든 인구 다 되는 IQ. 그 다음에 괴테 혼자의 IQ. 에서 어떤 문제 해결이 생겼어. 뭐 경제가 되든 뭐가 되든 무슨 문제가 똑같이 생겼어. 누가 해결 더 잘할까? IQ 1의 차이가 10의 몇 제곱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해 가세요? 네. 김연아하고 아사다마하고 1000명 갖다 놔야 김연아 못 이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이렇잖아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일반인들은 자기가 가진 IQ를 몇 프로 쓴다고 해요? 3%에서 5%. 영재는 5%, 8%. 다 이야기하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인간의 제 IQ가 100이에요. 아까 그 계산사 한거 보면 계속 3자리 뭐 그런 기국입니다. 저는 100이야. 이 새끼는 어떻게 몇 개야? IQ 알거든요. 그러면 3자리 아니야? 하면 현타 3자리야. 형 아니야, 3자리야. 얼마나 돼? 89. 3자리야. 3자리 끝까지 3자리네. 몇 새끼는 3자리 맞다. 기억 잘합니다. 개고기 먹고 계산 한치 없이 다 봤습니다. 뭐 외상값 이런 거 하나 없고요. 자, 계산 저보다 더 잘합니다. 일단 이렇게 IQ 100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내가 3% 쓴다 했죠? 3%대 100이야. 내가 3%대 100이죠. 그러면 내가 100%대 얼마 될까 한번 생각해봐야지. 내가 3을 가졌을 때 100이겠죠. 그리고 내가 100으로 가지면 X가 나오겠지.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나오죠. 외항, 내항, 곱을 한다. 제가 오랜만에 그러는데. 그럼 3X는 말이다. 양변에 3으로 나누면 3X 3으로 나누면 이 IQ 얼마라고? 3330.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인간은 IQ는 3333이야. 모두 다 천재야. 인간의 본질. 하려고 하면 능이 다 한다. 알려고 하면 다 한다. 무엇이든지 해내는 게 누구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파주시에 여기 모인 사람만 쟤들 아직 몰라. 우리가 가르쳐줘야 우리가 못 벌지.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뭔가하면 수학은 속이지 못하잖아요. 이게 속일 수 있어요? 위대하단 말입니다. 내 아이도 그렇고 내 남편의 성공의 천재야. 막 하면 다 잘해. 근데 왜 못해? 에게 그걸 가지고 그 말의 힘으로 지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애를 성적이 100점 맞던 애가 80점 맞아왔어.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새끼 걸 떨어졌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지가 먼저 쭈삣쭈삣 하잖아요. 만약에 성적 떨어졌으면 혼낼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야, 성적 떨어지니까 네 마음이 어떠니? 성적 떨어지면 애가 쭈삣쭈삣하면 엄마가 먼저 마음이 아플까? 애가 먼저 마음이 아플까? 애가 미리 아프고 마음 미안하잖아요.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돼? 야, 성적 떨어지니까 네 마음이 어떠니? 엄마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안 좋아. 그러면 네 마음이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를 던져주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만 주면 되는데 우리는 뭐야? 바로 해결해 줄라 한다. 학원 옮겨 이 새끼야. 공부를 1시간 더 해. 좀 많이 옮겨 맞나 보다. 해결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지. 그러고 난 뒤에 아이를 더 크게 가려면 얘야 이참에 성적 떨어보자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네 친구도 공부 못하는 애들 마음이 어떤지 한번 알아볼래? 꽤나 힘들었단다. 힘든 아이들 마음까지 네가 헤아려 본다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다가 기회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지고 못하지. 위대성을 못 보니까. 80점 맞으면 저기 대학이나 가겠나, 뭐나 가겠나, 시집에 보낼까, 취직이나 하겠나, 결혼이나 하겠나, 지나 잘하지. 이렇게 가잖아요. 어떤가요? 우리가 이걸 못 푸는 거예요. 인간이 위대하면 기다리고 언제든지 천재가 나온다. 천재를 받은다면 나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서 공부 잘하게 바꾼 애들 얼마나 많게요. 경주에 우리 교장 선생님 저하고 한창으로 공부했죠. 5학년 아이인데 3학년 수학도 거의 0점대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한테 내가 뭐라 선생님 칭찬하세요. 이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한테 칭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애를 보니까 칭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 그래, 하다 안 되는 그 당시에 걔를 따로 물었어요. 저하고 공부 오래 했으니, 이런 공부 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한테, 얘야, 저 화단에 나가서 돌 5개 하고 꽃잎 8개 뜯어온다. 득달 같이 가서 돌 5개 하고 꽃잎을 8개 뜯어오더래. 야, 숫자는 아는구나. 야, 8개 알면 8억도 알겠네. 5를 알면 5천억도 알겠네. 얘가 씩 웃더래. 너 뒷판에 가가지고 게시판에 있는 글자 좀 뺏겨오더라. 글자를 쫙 뺏겨오더래. 야, 너 글자도 다 아네. 야, 너 됐다. 요것만 있으면 된단다. 수학은 그 시대의 아이들이 알아야 될 평균율만 알면 되지 어려운 게 아니란다. 너는 무한천재니까 너기 알 수 있단다. 해가지고 얘를 옆에 끼고 가르치는데 초등학교 3학년 거를 4주 만에 다 하더랍니다. 수학.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거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워요. 5주 해줄까요? 고등학교 4학년 거는 3주 만에 다 끝내더래요. 5학년 거 그렇게 끝내고 얘가 어린이, 전교 어린이에 해당되고 연세대까지 나왔습니다.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의 위대성을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얕은 지식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시키는 건 뭐예요? 벌써 반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청소 잘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거 청소해. 쓰기는 안 나, 지금. 그렇잖아요.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미안, 안 그래도 미안해서 누릴까 말까는 오늘도 술 먹었지? 에이, 할 때 뭐지? 처음에는 남편 전화 잘 받죠? 나중에는 안 받아. 왜? 한 번 혼나면 되니 여러 번 혼나는데 내가 한 번 혼나면 됐잖아. 사람을 혼나는 거지. 남편 훌륭합니다. 술 잡는 사람끼리 모아놔면 저는 며칠 먹습니다. 그러고 속 아프면 안 먹어라 해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내는 이유는요. 일어난 일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이해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북으로 쏘던 아이. 그 아이는 뭐가 나왔던 거예요? 사랑이 나왔던 거지. 사랑이 나왔던 건데 부모는 물어봤어요. 쟤는 저러면 안 되라고 하죠. 사람을 죽으면 나쁘다 했잖아요. 안 죽은 의사가 사람이 또 일본이 죽였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애국 열사죠. 아시아를 깨운 위대한 성인이잖아요. 일본에 가면 뭐예요? 테러리스트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었는데 여보, 당신은 훌륭한 거예요. 더 큰 눈을 뜨세요. 세상을 바르게 보세요 하는 사랑의 신호였는데 반항은 사랑의 신호였는데 그걸 뭘로 봐? 안 된다고 받는 거지. 면밀하게 한번 보세요. 지금 내 남편이 하는 게 뭔가 하면 나를 6개월 주려는 뭐예요? 유능한 터레이너지. 내가 착한 것처럼 보면 착한 마음이 밝은 친구 있어. 정말 모감처럼 있어. 근데 남편이 한마디 던지면 스킬 빵 나지. 남편이 나를 제일 잘하는 거야. 나의 터레이니까. 그 남편을 감사히 모셔야지. 근데 안 되지. 이건 안 되죠. 자, 그래서 뭔가 하면 일어난 일은 항상 좋은 쪽으로 가는 신호이더라. 이해가시나요? 네. 본질이 위대한 걸 안다면 항상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게 드러나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는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안 하면 사랑이 또 다른 거였다. 또 하나. 자신이 받아온 교육의 영향으로 감정의 틀, 생각의 틀에 거들린다. 같은 상황에도 화가 난다, 안 난다. 아이들이 수학여행 간다고 막 하고 보고 또 단체 티도 맞추고 하고 비상연락은 왜 짜나 몰라 막 하고 야 어디로 오느라 차 못하게 어디로 오느라 해. 우리 다 짰죠. 근데 엄마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 공부를 그래야지. 그래 해요 안 해요? 공부를 그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 저렇게 놀아도 안 될 건데 잘 놀면 유재석이 얼마나 잘 놀아? 전국민 대상도 잘 놀잖아. 때도 벌잖아요. 윤호님한테도 윤호님. 그래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나면 좋겠죠? 근데 내 집에 안 태어나. 왜 내가 그래 안 보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구나. 부모가 위대하지 못하니까 아이가 부모의 위대성을 못 믿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 100점 맞고 둘이 100점 맞고 내 애는 80 맞고 왜 100점 맞았어? 엄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다 그랬겠지. 그러잖아요. 요번에 우리 학원에 저도 옆에 학원에 애가 서울대 가서 이제 2학년 됐구나. 전교 1, 2등 하는데 전교 1등 성적표 안 납니다. 거기 서울대 다 가야 돼요. 학부모들하고 애하고 모여가지고 있는데 이 엄마가 자기 애 서울대 못 갔어. 그래서 애를 갖다가 야 칭찬한다고 속이 안 좋겠지. 친구가 서울대 갔으니까. 애를 들고 나와서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 하는 줄 압니까? 애한테. 애 사기 붙어줘준다고. 그까이어서 인기 없더라. 죽이는 겁니다. 그럼 애가 엄마를 크게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거지. 남을 헐뜯고 남을 깎아내리는 엄마가 위대성이 보여요? 대화가 안 되는데 대화가. 그러니까 애들 어디로 가요? 컴퓨터로 간다? 휴대폰으로 간다. 또래 집 떠들어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이야기 안 되는데, 엄마는 항상 같은 이야기예요. 왜? 지혜롭지 못하니까요. 그러죠? 그래서 항상 엄마 기분에 따라서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제가 저렇게 해서 어떻게 했지? 저렇게 해서 큰일 날 건데. 거짓말을 잘한다. 우리 애가 거짓말을 잘한다. 저번 학부모 한 사람이 상담했어요. 우리 애는 거짓말을 반복되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끝나고 상담했는데, 얘 보는 데서 막 이야기하길래 내가 하도 보다 못해서 애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신 친엄마 맞아요? 하니까 엄마가 막 놀래는 거야. 보내면. 옆방에 보내면 애들한테. 야, 너 거짓말 잘한다 하던데, 너 진짜 거짓말 했나? 요거 이야기하면 엄마 마음 아플까봐 그랬나? 엄마 마음 아플까봐. 성적을 제때 이야기 못해. 그러면 기특하잖아. 근데 엄마는 그걸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제가 그 엄마한테 무슨 소리 해주나 합니까? 그러고 난 뒤에 쟤는 뭐도 못하고 집중력이 없대. 어머니, 얘 밤에 잘 때 깨든가요? 밤새도록 자든가요? 잔데 집중이 천재잖아요. 당신이 걱정이 많으니까 자다가 깨지. 얘는 집중에 잠 하나 자는 것도 집중에 천재잖아. 게임 몇 시간 하잖아. 당신 게임 몇 시간 하느냐고. 그러고 밤에 잘 때 눈 뜨고 자요. 눈 감고 자요. 눈 감고 잔대. 얼마나 배려심이 겹치고 엄마 놀랄까봐 눈 감고 자잖아. 당신 남편이 막 그 인간과 밖에 있으면 제가 제 애비를 닮아가지고 아무도 못하고 부산하고 어쩌고 여보세요. 당신 남편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면 자는 눈 꼭 감고 잡니다. 당신의 밤에 목말라서 일어나는데 남편 눈이 흐옇게 뜨고 있으면 미쳐도 않으시고. 이렇게 배려 깊은, 이렇게 살신성이랑 자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이 아내를 알아봐 놀라가지고 꼭 나한테 뭔가를 줘야지 잘하지 않나. 잠 하나 자는 게 우리 불면증 걸렸다고 저한테 얼마나 많이 찾아오게요. 맞잖아요. 그거 힘들잖아. 잠 하나 자는 것도 힘든데 그 아이들 얼마나 지금 잘 자는다고. 내 남편 술 먹으면 골아 떨어지지. 얼마나 잘 자. 그래 일하러 가지. 그걸 또 깨알아도 해보다가 덤비잖아. 왜 술 먹었느냐고. 술 취한 사람 해가지고 싸게 이게요. 한대는 그러지. 그래서 미리 걱정을 하더라. 남편 술 먹으면 쏙빼래요. 남편 여보 당신이 그래요 쏙빼래요. 쏙빼래요 걱정할까? 지가 그걸 못 봐서 그걸 할까? 이해하고 봐야 돼. 저한테 선생님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엄마들 보면. 근데 자기가 남편 일찍 죽었어. 남편 죽어가지고 그 초등집에 가니까 저를 붙잡고 막 우는 계속 우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울지 마세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죽고 뭐 어쩌지 해도 계속 우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한테 이 엄마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선생님 어떡해요.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막 우는 거야. 죽은 남편 걱정해요. 지살 걱정해요. 그러고 난다고 뭐 산 사람 살겠지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쟤들 4학년 뭐 3학년 4학년 5학년 저거들 어떻게 키워요. 요새 모두 힘든데 저들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도 없이 애 걱정해요. 지 걱정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본질을 모르니까 아빠 없다고 안 아파지나요? 지금 보면 우리 자살하고 그 안 좋은 애가 아빠 없고 엄마 없고 어머니 홀가정에서 아이들 힘들다 하죠. 고주몽 아시나요? 고구려 세운 사람. 고주몽이가 자기 엄마가 하와죠. 하와가 내과에 놀러 갑니다. 우발수가에 놀러 가가지고 급탈을 당해요. 남자한테. 우리 신화에 나옵니다. 고구려 고조서 내과 고주몽 신화가 나와요. 급탈을 당하니까 이제 아이가 생기겠죠. 근데 애 아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라도 합시다. 성이라도 합시다. 만약에 제가 파도에 와가지고 일을 쳐가지고 사고서 여자가 저한테 당신 이름이 뭐야? 내 이름 가르쳐주면 제가 인천에서도 찾아옵니다. 출장도 찾아와요. 와서 뭐 같이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요? 하백이 무슨 소리 합니까? 완전 별거대잖아. 별에서 왔는 거대. 나는 하늘왕의 자식이니라. 하늘에서 왔느니라. 못 찾아오게 사기 빵 치고 도망가잖아요. 역사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늘에서 왔으니까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가지. 그래갖고 이 하와가 아빠한테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가? 온조왕한테 가서 붙어 살죠. 우리 쫄딱망에서 친구 집에 가서 지금 붙어 사는 거야. 그러면 누구살이 하니까 막 힘들겠죠. 그럼 애가 고주몽이 어렸을 때부터 고주몽이 있을까요? 똑같잖아요. 밖에 나가서 애들한테 때리고 싸우고 맞고 애비 없는 자식은 놀리면 다 갈 거 아니야. 집에 돌아가지고 엄마 우리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없으니까 징징징 울지. 그리고 지금 혼자 된 엄마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해? 막 애기하고 울고 막 그 새끼들 나쁜 새끼들 나도 힘든데 너 왜 그러냐고 빼고 푸념하겠죠. 근데 이 하와는 야 아니란다.
너희 아버지는 너는 제들하고 다르다. 너희 아버지는 위대한 하늘의 자식이란다. 하늘에 계시단다. 제들하고 너는 품격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고 위대한 게 바로 너란다고 이야기네. 그 고종이 그걸 들었어.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대. 오 그렇다 그 새끼 미쳐버렸다. 그럼 또 울고 오겠지. 그러면 그 이게 화가 나는 거야. 아니야. 쟤들이 몰라서 그래. 너 위대한 본질을 몰라서 그렇단다. 너한테 위대성을 언제든지 나오고 이 나라를 구할 위대한 게 너한테 있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구려가 세워졌잖아. 우리나라 최고 역사의 최고 강성한 나라가 어디야? 엄마가 있고 없고 관계없다니까요. 내가 잘 가르치고 배우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본질에만 선다면 위대성만 내가 인정한다면 바로 나오게 되는 형태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빨리 갈게요. 자, 죽 달아서 가고 제가 갈게요. 화장실 가실 분 가셔도 됩니다. 후회를 하겠지만 관심 문제가 다르다. 그렇죠? 관심 문제가 뭐 많이 다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죠.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한다, 뭐 애가 너뭐 노래 갔네 하니까 자기들 또 또래끼리에 그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빨리 다 아는 거니까. 얘는 뭐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찢었죠? 풀 잘 붙는가 보는 거지. 얘가 저렇게 붙여도 만해가 될지 모래가 될지 뭐 딜라이 발탈이 그런 화가 될지 모르잖아요. 저기서 자 중요한 게 됐습니다. 그대로 대물림이 되더라.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있어요. 저희 바로 위에 동서가 둘 다 초등학교 선생님. 저희 제가 정말 그 부드러운 집안이에요. 둘 다 교장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처를 이제 애를 토닥토닥 하는 걸 보고 야 좀 그렇다고 여보 이게 아니에요 이러다가 우리 처가 가족들 1남 4년대 모임에서 놀러 갔어요. 그 콘도로 저 호텔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다 놀러 나가면 애를 그 장모가 봐야 되잖아요. 그 조카들끼리 모이니까 막 그렇게 하겠죠. 근데 내가 놀러 갔다 돌아서 보니까 우리 장모가 애들을 혼내는 게 내 처하고 혼내는 게 똑같더라. 저 얼마나 놀랄게요. 정말 토시 하나 그리고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제 처가 애를 혼낼 때마다 누가 오셔? 그분이 비밀에서 그분이 삑 따와가지고 그분이 오셨어요. 바로 나가는 거야.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그 체육들 집에 가보니까 체육도 하나니까 그분이 바로 오는 거야. 우리 장모 옥수로 바빠. 여기 가야 돼. 오늘 여기 뭐야? 끊지 못하고 더 발전돼서 더 힘들게 가는 거야. 지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조용한 집안에서는 조용한 아이를 원하죠. 운동하는 아이인데 하여튼 내 부모 습성대로 그대로 아이를 보게 만드는 그 아이에서 왜 벗어나지는 못한다. 꾸짖는가 토시 하나까지 달라지지 않는다. 더 힘들게 가자. 이렇게 됩니다.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벌의 중요성 자, 한 20분 정도 나와요. 체벌 때린다. 벌의 종류가 있어요. 벌의 종류 때린다, 모욕을 준다, 내쫓는다, 굶긴다, 위협을 준다, 무관심하다, 일시킨다, 금지시킨다. 우리 다 한 번씩 해봤죠? 몇 번 해봤지 솔직히? 우리 한 번도 안 받고 컸다. 아, 가야 돼요, 저것도. 손동사가 있었어요? 네? 손동사가 있었어요? 없어요. 이게 다 받고 컸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요. 이게 우리나라에. 그래서 손병희 선생님이 뭐예요? 아이는 하늘을 갖다는 거잖아요. 손병희 선생님의 사회가 누구예요? 소파 방증할 사회예요. 운전기사 비서실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상 같이 아직도 우리는 애들을 때리는 방법이 모르기 때문에 때린다. 때리면 아이는 무게심이 있고 공포심, 공포, 이런 게 배운다. 자, 우리는 때리면 좋다.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교육학자를 모아놓고 전문가 모아놓고 때리는 게 좋다, 때리지 말아야 좋다. 붙이면 결론이 날까 안 날까? 안 나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라고? 전문가들조차도 그런데 미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가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묻지마 폭행이 나오죠? 문제만 생기면 때린 사람 있죠? 부부 간에도 때린 사람 있지? 네. 왜 그럴까? 그 기저가 어디서 나왔을까? 자, 제가 화가 났어. 우리 애라고 칩시다. 정말 여러 가지 한다. 근데 나 나만 거 같아. 내가 내 아이를 때린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뭐요? 아, 문제만 생기면 때리면 해결되더라. 문제 해결 능력을 얘는 뭘로 배워요? 때리면 된다. 그럼 얘는 문제만 생기면 때린다. 이게 전 사회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내가 우연히 내 새끼니까 때리지가 않네요. 얘는 뭐야? 우리 엄마가 그 문제만 생기면 나를 무시하더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 얘는 뭐야? 결혼했어도 남편하고 이야기 안 하는 거야. 문제만 생기면.
그러니까 나는 뭐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 기제를 뭘로 배웠기 때문에 저걸로 배웠어요. 지금 다 그렇죠. 이걸 사회에서 끌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정교육의 일부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또 때리면. 자, 제가 나쁜 짓을 했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렸어. 그러면 이제 자식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 존경한 우리 아버지 나를 때렸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일깨워주시려고 몸소 그렇게 나를 때려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니까 문 닫고 방문 닫고 탁 들어가서 승리를 할까? 되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야. 면죄부를 주는 거야. 때리면. 한 대 맞았잖아. 끝났잖아. 나는 쟤도 다 탕감돼서 쟤에 대한 피드백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지금 집 깜빵 갔던 사람이 다 그러죠. 나 깜빵 갔다 왔잖아. 생각 다 했잖아. 마음대로 해. 배째라 가는 거야. 쟤에 대한 피드백이 돼요 안 돼요? 계속 악순환이 계속 몇백 년 동안 가는 거야. 내 집안뿐이 아닌 거야. 이걸 끊어줘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고 지금. 쟤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사람이 해결할 능력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 맞았으니까 끝났는데 또 더 악랄하게 룰을 배워. 그래 문제가 생기면 난 때리면 돼. 막 때리는 거야. 묻지마 폭행 나오죠. 학교 폭력이 나오죠. 부부 폭력 나오죠. 애인 간의 폭력이 나오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가정사랑으로 넘어가지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을 주죠. 그죠? 자존심이 파괴되어 이런 아이들은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한다. 집에서 내쫓죠. 우리는 많이 내쫓았습니다. 요즘 내쫓기 잘 안 하죠. 더 똑똑해졌어요. 어떻게 내쫓아요? 요새 어떻게 내쫓아요? 생각하는 의자는 내쫓죠. 맞나요? 똑똑하다고. 그럼 애가 잘못해서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있어. 그래서 뭐 생각할까? 지가 뭐 잘못해도 몰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뭘 거기서 생각을 하느냐고. 지방으로 쫓아내서 그럼 걔가 거기서 장난감하고 만나서 화가 풀어질까요? 엄마하고 차단이 되어버리죠. 엄마하고 분리감이 생기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굶기기. 요새는 굶기는 거 잘 안 돼요. 먹을 게 없으니까. 요즘도 애들 먹다가 확 뺏으죠. 가사도 확 뺏으지. 그럴 것들 먹지 마. 이런 거 하죠. 음식은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사랑의 단절 표현이죠. 이런 애들이 뭐예요? 욕구를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애정 결핍 생기는 거. 위협. 잔소리 많으면 큰 소리가 침투돼야 안 돼요. 애들한테 잔소리 찔끔찔끔 하면 실제로 내 말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심 불안하게 일어난다. 여기 있죠. 너희가 안 사줄 거야. 어디 안 데리고 갈 거야. 누구 데리고 갈 거야. 요거를 뭐 안 해줄 거야. 스키장 안 데리고 갈 거야. 이런 거. 무관심. 이거 미치는 거죠. 아예 관심을 안 두잖아. 두민간 취급하잖아. 일 시키기. 애들 그 볼로 일 시켜봤어요. 요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안 시키는 거 같죠? 괜히 잘 있다가 애 가방 확 뒤집어보고 하닫기 전에 있는 알림장 보고 내 새끼 이거 뭐 하느냐고 방 청소 해놓으라고 하고 숙제 해놓으라고 하고 괜히 잘 있다가 뒤집어놓고 이게 뭐냐고 하는데 야 저번에 우리 그 중학생 애 하나 엄마가 계속 그러고 엄마가 와가지고 뭐 얻고 나서 막 일 시키고 저는 일 시키면 일에 효율이 날까 안 날까? 안 나죠? 그 일에 효율도 안 나는 거야. 근데 얘가 정말 한 칸 엄마 정리했습니다. 애가 막 그러니까 엄마가 딱 얘가 중학생 여자애가 있더만 엄마, 냉동실 문 한번 열어볼까? 엄마, 냉동실 문 한번 열어볼까? 엄마, 한 방에 끝났어요. 작년 추석에 먹던 정조가리 하고, 떡하고, 산적 조가리, 뒤져볼까요, 지금? 신발장에, 그 다음에 우산 놓는데, 양말통에, 다 뒤져볼까요, 지금 집집마다 가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금지. 너희가 하지마, 저거 하지마. 금지가 되던가요? 애한테 휴대폰 나가는 휴대폰 뺏었어. 오늘 저녁에 뺏었어. 그 다음에 출근할 때 애한테 주죠. 왜 줘? 자기가 답답하니까. 애가 왜 달라요? 주려면 명분이 있어야지. 얘가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런 명분으로 가지고 준다라고 돼야 되는데 애는 줬다가 뺏었다가 하니까 뭐야? 항상 나는 엄마한테 이긴다. 항상 이기잖아.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야? 내 애는 고집쟁이 이렇게 가지. 자,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재밌나요? 네. 직장 나가서 승진해가지고 사장님이나 승진했다고 밥 사주던 하면 도당이잖아요. 우리는 안 좋은 것만 생각하거든요. 남편이 막 돌았는데 왜 늦게 돌았는데 여보 오늘 내가 로또 당첨돼가지고 친구들 기분 좋아서 술 먹었다. 또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 우리 박수 치고 할게요. 네. 지금 저 보이는 거예요? 야, 일신, 우일신 아니고
시간마다 이거 드시는 거 같아요. 파도가 정말 멋지고 통일수도 들죠. 통일수도. 통일되면 파도로 수도 오는 게 맞아요. 정말 그 파도가 정말 좋습니다. 되게 목대산이에요. 파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하고 같이 대한민국 행복나라 만들기. 이거 프로젝트 저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나가 존재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요. 자, 이제 알겠습니다. 제 말이 조금씩 빨라져도 괜찮죠? 다 알아듣겠죠? 또 익숙해졌으니까. 시간이 없어져도 더 많이, 또 박수를 많이 쳤으니까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돌주기는 8가지가 있더라. 그런데 이게 다가 폐해가 났더라. 아이가 성장해서도 문제가 생기더라. 이렇게 아니고요. 제일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는 무엇을 배운다? 문제만 생기면 체벌이다, 모욕을 준다, 내쫓는다, 숨긴다, 위협을 한다, 무관심하다, 입시킨다, 금지시킨다. 요걸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대부분이 되더라. 그래서 아동폭력이나 사회폭력, 그 다음에 묵지마 폭행, 이런 것들이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지 살려고 문제는 지가 힘드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하잖아. 근데 자기는 배운 게 뭐예요? 때린 거밖에 안 배웠지. 근데 맞은 사람이 때린 게 아니라 문제 해결하려고 때리고 혼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 에어컨 끄도 되지 않을까요? 참, 공기. 자, 그래서 물의 부작용,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적당히 숨깁니다. 우리 이거 혼났다고 더 잘하던가요?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공부 안 하죠. 지금 생각나잖아. 그때 내가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그럼 아이한테는 그냥 이야기하지. 나는 그때 몰라보니까 지나니까 알겠는데 너 지금 알아라. 하는데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래 이거. 그래서 아이 간다, 우리 물을 몇 개 간다, 엄마가 하겠다, 다 이런데요. 아, 흉내만 낸다. 그게 다 본질에 쓰지 못하고 피해가기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파출부. 그 사람은 적당히 이런 것만 배웠지. 가서 시간만 때우고 돈을 벌려고 했는데 본질에 가서 너 위해성을 보세요 하니까 똑같은 일인데도 세상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본에 그 청소를 쓰는 사람도 그렇죠? 우울증에 걸려 있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나 방부터 치워보라. 그래서 방을 치우니까 자기가 달라지더라. 일본에 청소하는 사람이 지금 100만 명이 모였죠? 이 사람 꿈이 뭐예요? 전 세계 청소에 나를 만들겠다. 군인은 무기를 닦겠다. 그 다음에 감봉소 정리하겠다. 저는 하루에 해서 모든 사람이 청소하겠다. 그러면 세계가 평화롭지 않겠느냐. 청소한다고 세상을 바꿔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비 컨설턴트 돌았죠? 몇 년 전부터 지금 떠고 있죠? 다 그쪽 영향을 받았습니다. 청소 하나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뀌면 본질했습니다. 노래 부작용, 설명해볼까요?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저항을 하겠죠? 반항을 하겠지? 아무리 내 부모라도 반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있어요. 뭐, 거기까지 갈 거 없어요. 부부는 무촌이라 하잖아. 그렇게 가까운데도 내 나한테 뭐라 하면 바로 반항을 하잖아요. 바로 반항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야? 불안해지겠죠? 기저가 불안해집니다. 그죠? 불안해서, 야,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어떻게 하지? 제가 며칠 전에 정말 놀랐던 적이 있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아, 뉴스에 났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꿈을 적게 했습니다. 꿈을 적으니까. 최소한 우리 때는 그래도 과학자가 되고 뭐가 되고 9시에 나왔잖아. 대통령도 나와요. 우리나라 그 초등학생, 중학생이 꿈을 적이 1위가 뭔 줄 압니까? 공무원. 공무원. 2위 건물 사서 임대를 받아먹겠다. 이게 누구 잘못일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런 가치관을 심어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보면 뭐예요? 내가 돈 벌어서 건물 하나 사서 임대를 받아먹고 적당히 살겠다. 이게 아이한테 알게 모르게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부모님, 엄마들이 선택 잘못하면 졸부도 안 됩니다. 부자 나라도 안 돼요. 우리나라 주저앉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가요? 도덕성 회복이나 이렇게 회복이 안 된다면 저희 나라 선진국 문턱에도 못 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애국자인 듯이 3.1절 지났잖아, 며칠 전에. 내 인생의 독립운동 해봐야지.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 얘들아, 정말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최소한 내 가정을 내가 이렇게 일궈 왔노라고 말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꿈이 임대사업을 하겠다. 야, 이게 우리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세월호. 세월호가 던진 우리한테 메시지가 뭐예요? 부모님이시여. 그때 다 울었잖아, 정말로. 저 지금 말마다 저도 울고 거예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얼마나 떠들었게요. 어른들이시여, 제발 사랑을 꺼내세요. 내 애만 보지 말고 폭넓게 전체 애를 다 내 아이로 보세요. 꿈을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된 걸 사죄하세요. 남의 걸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꺼내지 말고 사랑의 마음을 돌리자는 메시지잖아. 근데 우리 지금 더 미워하잖아. 더 찌르고 더 반발하니까 책임자들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가 다 정말 우리가 잠자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저는 세월호 썼을 때 얼마나 내가 통탄할게요. 딴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유명해질 거예요. 유명인사가 될 거예요. 그때 내가 한스러웠던 게 우리나라에 어른이 없구나. 어쩌면 기회로 가잖아요. 이때 정치인은 갈 것도 없고요. 종교 지도자나 교육기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어른들이시여 정말 성인이시여 우리 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꺼냅시다. 사건은 일어났지만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이제는 사랑을 꺼냅시다고 던졌어야지 되지. 근데 하나도 안 던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뭘 배우는냐고 지금 어른이 없잖아요. 아까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울고 싶어도 울고 나 하나 눈물 받아줄 어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게 우리 뭐냐? 완전 사막에 사는 거지. 가슴에요 돌개 바람이 풍풍풍풍 봅니다. 먼지가 버슬버슬버슬 남을 거야 지금 우리. 미치가 없지. 우리는 그래 안 살아야지. 최소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심어주는데 내 말도 안 하나. 나만 너희는 앞으로 계속 볼까요? 언젠가 갚아주겠어. 보복심이 나오죠? 안 나올 줄 알아요. 요게 부모한테는 못하니까 어디로 가요? 부부지간에 튀어나가죠. 거기서 부부는 또 남편의 소리 껍질이니까 못 이기니까 어디로 가? 애안 펴서 무정하냐? 우울해지죠? 야, 아무도 몰라. 애가 지만 모른데? 동생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죠? 필요 없는 아이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이런 데 있었죠. 보기만 봐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 얼굴이지만 누가 많이 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써야 돼. 여자들 저번에 아이고 다른 이야기 아까 우리 손가락 길이 증명 해봤죠. 기억이 현황에 대해서 슬프면 가슴이 슬플까요? 눈이 슬플까? 가슴이 슬프지. 그리고 눈물이 가슴에서 나야 돼요. 눈에서 나와야 돼. 원래 가슴에서 나야 돼. 슬픈데 눈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살구, 레몬, 침을 만들어내죠. 자, 몇 년 전에 여성 한 분이 자궁에 무릎이 너무 많이 생겼네. 그걸 꺼내도 또 생겨. 그걸 꺼내도 또 생겨. 그래서 상담을 해. 이것 때문에 왔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왔는데 이야기 한참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다 해결돼서 좋아서 가면서 선생님 제가 자궁에 물이 자꾸 생겨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떡할까 하길래 제가 했던 소리가 당신 많이 슬퍼져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슬프면 눈물을 만들어낸다 했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슬픈 걸 잘 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울 때도 없잖아. 그래서 혼자가 이제 그걸 삼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남편한테 실망 많이 하고 많이 슬프지 않으니까 얘 그렇대. 왜 하라면 하면 자궁하고 유마가 내 몸에 붙어 있지. 근데 누가 더 많이 써? 남편이 많이 써요? 내가 많이 써요? 그거 누구 거야? 남편 거잖아. 남편한테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이 안 해요? 남편 말에 항상 태클을 걸고 남편이 저러면 안 되는데 슬프니까 뭐가 생겨? 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분한테 내가 남편한테 감사 만들고 그때도 웃음을 들어갔어요. 자고 깔깔깔깔깔 웃게 만들고 종이에다가 남편 미워하는 거 써라 했어요. 정말 써도 내가 물어봐. 써야 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써드리면 옆에 이렇게 잡으면 왜 그렇다니까 쓰게 모르겠어. 저는 그보다 더 많이 보죠. 그래서 정말 어머니 훌륭합니다. 이제는 표현이다. 그게 뭐야, 우리가 고해성사라 그런 거예요. 나한테 있으면 에너지 있는 걸 표현하면 딴 데 나가잖아요. 표현을 해버려서 제가 그걸 갖다 태웠어요. 그리고 막 웃으면서 당신이 훌륭한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이게 훌륭한 겁니다니까 싸웠어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될 것 같죠?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슬픈 마음 항상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요. 항상 우리 내면에는 웃음이 있더라. 우리 항상 웃는 존재일까? 항상 우울하게 찡그린 존재일까? 웃는 존재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초상집에. 나 3일 동안 계속 울었을까? 웃어가지고 울었을까? 항상 웃을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나는 지금의 나한테 있는 문제는 뭐예요? 나한테 당신 나 사랑 카드를 꺼낼래? 우울 카드, 있는 실상의 카드를 꺼낼래? 없는 허상의 카드를 꺼낼래? 나한테 묻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꺼내? 성질만 내지. 쉬우니까. 근데 누구 인생이 더 힘들어져? 내 인생이 힘들어져.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논리인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육체가 난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때리면, 육체를 때리면 운다고 하죠. 아이들 때리면 운다. 근데 솔직히 때려서 울까? 우리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연인끼리 때리면 그게 스킨십 한다고 좋아하겠지. 맞죠? 똑같은 강도로 때리는데. 근데 내가 애를 안 때려서 이놈 쉽게 성질 내면 안 맞아도 울잖아. 생각도 우는 거잖아. 우리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세상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원리. 그래서 사람은 항상 웃게 되겠다. 저번에도 뭐 초당집에 하나 가니까 애가 막 그렇게 울고 막 모여있는데 그렇게 울고 걔 너무나 어설프게 우는 거야. 그게 내 말도 안 듣고 내 말 잘 듣거든 내가 스승이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나까지 시부룩해 있었는데 그 옆에 뭐 놀러 왔는 조그마한 애가 나가 분위기 음숙하잖아요. 음숙한 애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방구를 뻥기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피웃을 거 아니야. 그렇게 웃지 마자 울지 마라 했는데 막 울게 시부룩했었는데 얘가 참고 있다가 끼니까 부르르 나가서 한순간 웃음으로 다 바뀌는 거야. 그럼 이 웃음은 어떤 게 나왔을까? 내재에 있는 게 나왔을까? 네. 저는 방구가 부처줄 처음 알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모든 것에 부처라는 걸 내가 알았거든. 근데 방구가 부처를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웃을 수 있는 존재다.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는 존재다. 불행은 없는 것이다. 내 방향을 바꾸세요는 시그널인 것 뿐이었다. 그러면 내 남편은 뭐예요? 나를 가르쳐주는 보살이었지. 천사였지. 당신 그렇게 살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작아지는 거예요. 지금 반항하는 내 아이는 뭐예요? 엄마 훌륭하게 사세요. 세상을 바로 보세요 하는 뭐예요? 천사지. 부처님이지. 근데 왜 그렇게 보여? 안 보여? 저 인간만 바뀌면 되는 줄 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이건 내 동생 이야기요. 이렇게 하다가 오빠 나 차신데 차서방하고 나 이혼해야 되겠어. 누가 봐도 이혼할 정도 빈맘 10미터 쪽으로 뭐딴 여자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오빠 나 미칠 것 같아. 나 이혼해야 돼. 그래 너 이혼 시켜줄게.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했나? 저 이혼 잘 시킵니다. 무슨 소리 했냐면 너 네 남편한테 감사하니? 하니까 여동생이 오빠 미쳤나? 감사하면 내가 미쳤다고 그거를 이혼을 하느냐고 같이 살지. 제가 뭐라 할게요? 아직 이혼할 준비 안 됐다. 그런 마음 상태로 네가 이혼을 한다면 너는 더 힘들어질 거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더 칼날을 찌르고 더 힘들어져. 너 평생 너는 딜레마에 빠져 못 헤어날 거다. 난 이혼할 준비 안 됐다. 더 감사하면 오너라. 그러니까 오빠 말이니까 듣잖아요. 1년인가 2년에 있다가 와가지고 오빠 나 이혼할 준비 됐어. 그래 왜 하니까 감사해. 오케이. 내가 바로 이혼시켰거든요. 지금 잘 삽니다. 아이들도 자유롭게 왕래하고 아이들도 공부 너무나 잘하고요. 잘 크고 있거든요. 마음가짐 그러면 밀어내게 돼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사람 웃기고 있다. 뭐야? 됐다. 자,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교육이 무엇이 돼야 될까? 교육의 특징은 빨리 가겠습니다.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지금 혼냈는데 우리 이런 거 있죠? 야, 내가 성공했는 건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때 나를 때려줘서 성공했다. 이거 될까 안 될까?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야 돼. 맞죠? 그 자리에서 바로 즉각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고등학교 때 나를 때려줘서 내가 잘 됐다는 거야. 지가 잘 되고 나니까 때려줄 게 고마운 거지. 지가 잘못됐으면 때려줬으니까 배렸다는 거지.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런 겁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초질감 잘못된 것을 바로 일러줘야지 돼. 일관성이 있어야 돼. 시시각각 바뀌면 안 돼요. 확실해야 된다. 둘이 뭉실하게. 너 뭐 잘못했어? 야, 부부 중에 하나 여보 당신 뭐 잘못했어? 이야기해봐. 내가 뭐에 힘들었는지 알아 몰라? 남편이 알까 모를까? 모르죠. 내가 지금 왜 이런지 알아? 여보 내가 지금 왜 하는지 당신 알아? 하면 이거 알까 모를까요 남편들이? 모릅니다. 이거 정말 모르 이거 사람 어느 날 소통 구조가 나는 확실해야 됩니다. 쉽게 누구든지 따라야 돼. 그 다음에 공정해야 된다. 긍정적이어야 되고요. 강도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우린 아이 대신 나쁜 짓을 하면 뭐요? 한 번에 끝내야 되는 줄 알아. 부부싸움도 처음 싸움할 때 결혼하기 전에 누가 가르쳐준다 해서 언니들이 친구들이 친정엄마가 한 번 싸울 때 삭 잘라라. 한 방에 끝내라. 심한 말만 해야 되는 줄 알아. 절대 안 돼. 기선제압 해야 되는 줄 알죠. 정말 상처가 많습니다. 바로 효과적이어야 된다. 이쁘죠? 자, 다음과 같은 성질을 지니면 안 된다.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된다. 너 오늘 저녁에 봐. 내일 또 봐. 여보, 내일 술 깨면 이야기해. 이거 참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끝이 나야 된다. 애가 잘못했는데 야 오늘 집에 가서 봐. 야 미치는 거야. 그동안은 지옥인 거야. 그렇죠? 실속 없는 지루함이나 지루한 정보를 남발하면 안 된다. 너희가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게 침투가 안 돼요. 잔소리가 많으면 큰 소리가 침투가 안 됩니다. 이게 흘러가는 소리로 들어. 반대, 아까 했죠. 심한 말 해야 된다.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폭력이나 노력을 시도하면 안 된다. 모욕을 주는 말. 누구 닮았어? 옆집에는 음치나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우리 나는 안 그러는데 이런 거. 인간관계 상실이 큰 얘기를 말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 부모와 자녀가 불쾌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불쾌해지죠. 근데 이걸 하지 마라 해. 그럼 우리 뭐 하라고? 할 게 뭐 있어요, 키우는데?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1분 꾸지람은 인간 본연의 위대함을 깨닫도록 하자. 두 번 다시 그걸 하지 않게끔 네가 위대한 걸 깨닫게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 행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만든다. 30초 걸려요. 그 다음에 이거는 1초, 2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심호흡을 하고요. 2부로 넘어갑니다. 아이가 질문을 하고 아이의 대답을 한다. 요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책에 보면 다 알아요. 요것도 정형적으로 해서 단어만 바꾸면 돼요. 완전히 틀에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재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안아주면 끝난다. 1분 안에 어떤 수가 있으면 1분 안에 끝이 나야지. 행위에 대한 인식과 변화의 순간. 자, 아이가 잘못했. 요거는 오빠가 동생을 때리는 거예요. 자, 행위에 대한 인식은 요거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이가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규범을 깨뜨렸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아이를 가까이 오게 해서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쳐야 돼. 요게 준비 작업. 요것만 하면 돼. 사실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1분 꾸지람 해야지 마음 먹는 순간 하는 일이 가난적으로 그렇지. 감정에서 이성으로 가 있죠. 처음에는 내가 아이를 이성적으로 너희 잘못된지 하다가 나중에 뒷속까지 못 이겨서 감정으로 혼을 내죠. 그래 애가 붙잡고 울잖아. 우리 이런 걸 계속 반복하고 강도가 더 심해져요. 근데 내가 1분 꾸지람 해야지 하는 순간 감정의 영역에서 어느 영역으로 가? 이성의 영역으로 간단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요. 그 다음에 사람이 아이를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면 이때 벌써 엄마 눈에서 눈물이 나. 안 날 것 같아요. 지금 애 눈 손잡고 가까이서 본 적 있어요? 잘 없죠? 우리 아이 둘째 이름이 지호인데, 지호가 우리 동료들 모임에 갔을 때 얘가 막 식당에 가서 장난치고 막 하고 하길래 내가 불러가지고 지호가 와서 앉아가지고 아버지 눈을 몰래 하니까 얘가 안 보는 거야 이래가지고 눈물 들줄 흘러. 그래서 나를 기다려. 지호야 아버지 눈 좀 보자. 아빠도 나쁜 눈 하니까 이렇게 떠내 눈을 이렇게 흘려가지고 그래서 기다려서 아버지 눈 좀 봐라, 눈 좀 봐라.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거야, 벌써 끝나는 거야. 왜 본질에서 벌써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 본성에 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힘들단 말이에요. 요거 연습하면 안 돼. 요거 두세 번만 하면 아이한테 혼낼 일이 없어요. 저희 큰애한테 딱 한 번 했고, 둘째한테 두 번 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그런데, 아이하고 손을 잡고 눈을 보고 앉아서 서서 해도 돼요. 기차간에 해도 되고 식당 해도 되고 학교 수업해도 언제든지 아이가 상처 안 받으니까. 이해가시죠? 언제든지 아빠가 해도 되고 엄마가 해도 되고 할아버지가 해도 되고 아저씨가 해도 되고 누구든지 해도 돼. 아무나 다. 그래서 손을 잡고 아이 눈을 마주치고요. 이때는 자기가 화나면 화난 감정 그대로 해도 돼. 소리 질러도 돼. 근데 이미 내가 화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단호하게 합니다. 그대로 갑니다. 네가 동생을 때리면 안 되는데 또 동생을 때렸구나. 그 상황 그대로 가요. 네가 해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데 시끄럽게 했구나. 그릇을 깨면 안 되는데 그릇을 깼구나. 물건을 훔치면 안 되는데 물건을 훔쳤구나. 뭐 싸움을 하면 안 되는데 싸웠구나.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속이 상하지. 엄마는 지금 기분이 나쁘다. 속이 상했다. 화가 난다.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고 요거 엄마가 동생을 때리면 안 된다고 가르쳐줬는데 때린 것을 보면 뭐야? 네가 잊어먹은 모양이구나. 그전에는 뭐야? 쟤와 아이가 동일시 됐었지. 나쁜 아이. 근데 너는 잊어먹었으면 뭐야? 나는 훌륭한데 깜빡해서 그것만 나빠졌는 거지. 그럼 그거 나한테 그것만 해결하면 나는 뭐야? 훌륭한 아이지. 달라지나요? 이렇게.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야? 잊어먹은 모양.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30초 안에. 다 해도 딱 하나 네가 잊은 모양이구나.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떠드는 걸 내가 가르쳐 줬는데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네가 깜빡 잊은 모양이구나. 그럼 뒷면은 뭐야? 너는 훌륭한 아이가 하나 나오죠. 너의 행동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동생만 아프게 하는 처르는 짓이야, 안 좋은 짓이야. 이러면 동생이 아프달라라고 상황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있나요? 요 책에 몇 페이지 보면 표가 다 있어요. 여기에 그 표지 보면 다 그런 말 그대로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아이의 본질을 위대하는 것을 믿고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잊은 모양이구나 해서 잘못과 아이를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 이거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죠? 예. 변화의 순간. 자, 그전에는 내가 경황된 화난 표정, 그 다음에 그 경황된 표정을 해. 그러고 난 뒤에 순간적으로 심호흡을 하고 표정을 온화하게 해요. 자, 이게 무엇인가 하면 아까 이제 분노 조절 장치 잘못됐다 하잖아요. 화가 나면 괜히 밖에서 화난 거라서 집에서 화풀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지속되는 줄 알아. 근데 화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자, 우리가 부부싸움을 이렇게 막 하는데 막 격렬하게 싸우는데 옆집에서 누워서 띵동해. 그럼 그따 대고 소리 지르까 해서 여보세요 할까? 내가 막 싸우는데 시엄마가 더 승질 내겠다. 그렇게 키우거든요. 진짜 엄마가 전화해서 여보세요 엄마 하고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화는 지속이 되는 거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아이한테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밖에서 아이가 화가 났더라도 완충력이 생겨서 딴 데 가서 화풀이를 안 하지. 이해가세요? 위대한 작업입니다. 정말 위대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요 짧은 순간에. 요걸 이제 묻고 답하기 이거 간단합니다. 엄마가 너를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물어봐요. 아이가 답할 때까지. 엄마가 너한테 지금 왜 꾸짖고 있지? 너한테 왜 이러고 있지?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엄마, 내가 동생을 때렸으니까, 뭐 책을 찢었으니까, 그릇을 깼으니까, 거짓말 했으니까, 이야기 나오겠죠? 그럼 그대로 가는 거야. 자, 네가 엄마 말을 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우리 애는 뭐야? 엄마가 너 혼낼 거야. 그 다음에 1분 꾸지람 할 거야. 나를 가르쳐 줄 거야. 맞죠? 엄마가 너를 왜 이렇게 꾸짖고 있지? 그러면 애들이 똑똑합니다. 빨리 도망가려고. 나를 사랑하니까. 빨리 도망가려고. 빨리 도망가려고 바로 나오면 애들이 얼마나 겸허하다고요. 눈을 딱 마주치고요. 그럼 네가 동생한테 가끔 잊어먹는 모양이다. 그러면 뭐요? 많이 잊어먹을게. 딱 나오잖아. 그러면 안 되고 뭐예요? 안아주고 여기서 내가 정말 내 가족의 가훈, 아이덴티티를 심어주는 게 내 가치가 뭐를 해야 돼? 잘 깨치는 부분이 너 정말 내 새끼 맞다. 훌륭하다. 멋지다. 네가 착하고 바른 아이니 절대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대단한 아이예요. 엄마는 네가 잘할 수 있는 믿는다. 그리고 나도 훌륭한 엄마가 되도록 노력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꼭 안아줘. 자, 두 분 다시 아이가 이거 할까 안 할까? 아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마음이 기다릴 수 있고 평안로워지겠죠. 엄마 마음이 늘 뜻듯이 안 하니까 아이가 저절로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내 마음이 늘 뜻듯이 하니까 집안 사정이 늘 뜻듯이 안 그래요 지금. 내 마음대로. 아까 마음으로 만들어라 세상이 됐잖아요. 오늘 실험 해볼까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내 마음에 따라서 내 가정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오늘 집에 가시면 문 딱 닫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방에 문 딱 닫고 들어가 있어 보세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오늘 바깥에 기분이 어떨까? 싸늘하겠죠? 나오면서 장난쳐서 한번 해보세요. 내 생각대로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오늘부터 내가 감사합니다를 입에 다루고 한 이틀만 감사합니다 입에 다루고 살아보세요. 이틀만 숙지를 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미국에 있는 그 노숙자 거지 하나가 떼돈 번 경우가 있습니다. 거지가 매출이 자꾸 떨어지더래. 매출이. 그래서 거지 매출이 떨어져서 자기가 왜 매출 떨어지나 생각을 하니까 내 인상 쓰고 찡그리고 앉았으니까 지가 돈 줄 입장에 막 보더라도 인상 쓰고 돈 찡그려서 돈 줄 마음이 안 생기겠더래. 그래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야지 하는데 돈 안 주고 가니까 잘해야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고민했는 게 그러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돈이 매출이 다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그 선택을 버렸대요. 그지? 다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그 가신간에 갔어요. 예전에 우리가 조그만 애들 앵벌이 이런 게 있었잖아요. 버스 타면. 대기병을 딱 타면 저는 어느 공원에 뭐를 버리고 조실 근무하고 저쩌고 이동 벌어서 뭐 하면 가는데 이 아이는 딱 타자마자 무슨 딱 뭘 했냐면 어린이날 노래를 부릅니다. 나라라 새들아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돈이 막 떨어. 발걸이. 이해 가세요? 이렇게 다가 내 마음대로 간다. 그래서
내가 내 부모 마음이 가라앉고 평안하고 내 위대성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아이의 위대성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아이 이 세상은 올리원 하나에 대한 더원 하나의 구조예요. 다를 수가 없는 거야. 서로 통하는 거야. 아까 제 말한 손가락도 길어져 봤죠? 내 아이는 능은 안 하고 잘 통하는 거야. 그럼 내 마음에 따라서 아이 품성은 어떻게 된다? 천재로 되느냐? 바보로 되느냐? 누가 잘 관리했다? 엄마가 아이를 뭘 보느냐? 안 어렵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다 그만 안 되겠다. 연습해야 되니까. 엄마 줄, 애 줄, 엄마 줄, 애 줄. 엄마 줄, 애 줄, 엄마 줄, 애 줄. 서로 마주보고, 눈을 마주치고, 이거 하죠. 네, 엄마 줄, 이거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그대로. 예, 자, 이제, 자, 이제, 자, 눈을, 자, 제일 처음에, 엄마 눈을 봐라, 엄마 눈을 봐라 해야 돼요. 엄마 눈을 봐라, 옳지 않지? 야, 눈만 먹잖아. 엄마 눈을 봐라, 옳지, 이렇게. 엄마 눈을 봐라. 그러면 벌써 눈을 봐요. 자, 이제, 저하고 같이 갈게요. 자, 엄마 둘. 자, 시작. 엄마가 너를 왜 때리고 있지? 애기들, 동생을 때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엄마 둘. 내가 엄마 말에 있는 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애기들. 나를 가르쳐 때려. 또 엄마가 너를 꾸짖는 이유를 아니? 애기들,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가끔 이제 늙은 모양이구나. 엄마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옳죠, 사랑해. 옳죠, 사랑해. 자, 우리, 자, 박수 한번 칠까요? 어때요? 될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는 거야, 이거. 방법이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후배 엄마들한테 예비 신랑 신부한테 학교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 무기를 줘야 되는 거야. 이게 무엇인가 하면 사명감이에요. 내가 선배로서 하루라도 먼저 살아본 내가 후배들한테 던져줄 게 무엇인가 하면 돈 많이 벌어라, 경쟁에서 이기라가 아니야. 그건 안 시켜도 다 잘해. 수천 번 들었어. 그것이 아니라 너는 훌륭한 거예요. 너희 집안에서 이 인류를 구할 위대한 존재가 너희 집안에 지금 있단다. IQ 3333에 인류의 존재가 너희 집에 지금 살아고 있단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시 쉬고 조금 쉬었 10분 정도 쉬었다가 1.5분 하겠습니다. 예, 박수 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